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고 살맛나는 노년의 비결 중에 7째 7강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쟤는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참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플러스 요 표시를 보고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약사는 약국, 의사는 병원, 네. 또 교통경찰관은 사거리, 수학자는 더하기.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 믹스를 마실 때요, 가루를 먼저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먼저 붓고 가루를 붓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누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이제 며느리를 보고 사회를 보시면 도대체 쟤는 왜 저 따위로 가정교육을 받았을까?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또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부모도 다르잖아요. 또 유전인자도 다르고, 네, 보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내 딸과 며느리가 다르고 내 사위와 내 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 못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옆집에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예요. 너도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렇게 너무 살갑게 지내셔서 동네 분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저런 며느리만 있었으면, 저런 시어머니만 있었으면 모두 부러워했는데요. 그날은 이제 시어머니께서 모임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나가시다가 보니까 양산을 두고 가신 거예요. 며느리에게 방해가 될까봐 살금살금 양산 가지러 들어가시는데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야, 드디어 불려고 나갔다 이러더래요.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께서 주저앉으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원장님,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한테 친정 엄마 같다고 하더니 이렇게 두 가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서 사위가 주방에서 막 주방 일을 하면 사위가 이뻐 보이셨죠. 그런데 아들이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 기분 어떠셨어요? 사위가 딸을 도와줄 때는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셨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줬을 때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죠. 저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하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 아닙니다. 사위는 사위지 아들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태어난 부모하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내 딸과 내 아들하고 똑같겠어요. 사람도 보면은요, 쟤는 성격이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 별명이요, 버럭신이요, 버럭신. 무슨 말만 하면 책상을 딱 치면서 버럭 이래갖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곁에 있겠어요. 네. 또 어떤 분은요, 한없이 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4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1928년도에 윌리엄 먼스톤이라는 박사가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요. 16가지로 나눈 건 MBTI라고 하고요. 9가지로 나눈 건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그런데 이거는 4가지로 나눴어요. DISC 해서요.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네, S는 안정형, C는 분석형이라고 합니다. 주도형 같은 경우는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조직에서 리더로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결론만 얘기해야 됩니다. 주변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신 남편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땐 결론만 얘기하셔야죠. 자질구레한 거 다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사교형은요, 사람 좋아하는 분 있죠.
사람 사는 게 뭐야? 즐겁게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런 분들, 사람 좋아하고요. 어느 좌석에 있든지 분위기 메이커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대부분 주도형에는 예화를 들을 때 강호동 씨를 들거든요. 강호동. 뭐 그분의 실제 성격은 모르지만 우리가 화면에 비춰진 성격으로 봤을 때는 주도형이다. 또 사교형에는 김원이나 하하 즐겁게 그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막 즐거워지는 분이 있죠. 또 S형은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그냥 평화주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속하는 연예인들은요. 박수홍 또는 뭐 최불암 또 위대한 간디, 반기문 총장을 예를 듭니다. 또 분석형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따지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조직에 있을 때는 대충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일의 성과에 있어서는 괜찮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도형이 우리 배 하나 만들자 이러면요. 네. 사교형은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막 으쌰으쌰 합니다. 그럼 분석형은요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 그 설계도를 보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자들은 거의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형, 나를 따르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분들은 주도형. 강호동 씨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 인생 뭐 있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분위기 메이커는요. 김원희 씨나 하하 이런 분들에게 칭찬만 하면요. 주머니 돈 다 나옵니다. 내 동생이 보험회사 다니더라도 이분 막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면요. 이분한테 사인합니다. 네, 분위기 메이커. 이분들은 약속을 잘 어기게 돼요. 왜? 거절을 못하니까 이 사람하고 약속 정해놓고 저 사람하고 약속 정해. 동시에 정해놓으면요. 한 분은 거리상 시간상 펑크를 내게 되는데도요. 이렇게 팔랑귀라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 계약하기는 되게 편하겠죠. 칭찬하고 분위기 잡아주고 이러면 이런 분들에게 계약하기 참 좋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분위기 살리고 또 안정형 같은 경우는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들은 정말 그냥 무난하게 사시는 분들이죠. 무난하게. 그런데 이 분석형들하고 대화를 하는 때는요. 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분들에게 계약할 때는 골절 30만원, 입원비 하루 만원,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야 이제 사인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요. 우리 그 주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결론만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식하자 이러면요. 이 사교형은 어머 좋아 사람 가는데 다 좋아. 장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이 분석형은요. 언제 어디서 가고 또 교통은 어디로 이용해야 되고 시간은 몇 시에 모여서 비용은 n분의 1로 해야 되고 그러면요. 안정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따라갑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넷 하고 시키면 무슨 형? 주도형. 네, 분석형은 몰래 가갖고요. 저는 삼선 볶음밥이요 이렇게 시킵니다. 절대 똑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킵니다. 또 사교형은요. 야 지난번에 팔부채 시켰는데 군만두가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형은요. 저도 그걸로 주세요 이래요. 행여라도 내가 다른 거 시켜서 시간이 걸릴까봐 그냥 적어도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메뉴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메뉴? 네,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그래서 음식점 가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다 맛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여기는 뭐가 맛있고 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 뭐가 맛있고 이러면 분석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그냥 통계상이니까 꼭 이게 이거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또 화투를 할 때 못 먹어도 고 하면은 무슨 형? 주도형. 분석형은요. 게임의 룰을 정하자. 자기가 딸 한선을 정해놓고요. 거기까지 따지 않으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형은요. 자기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더 잃은 사람들 돈 걷어갖고 택시비까지 주죠.
이런 분들은 사람이 마냥 좋습니다. 안정형은요, 따고 싶은 마음도 잃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화투를 하다가 없어서 보면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 상황에서 멱살부터 잡으면 주도형. 사교형은요, 잘못을 따져봐.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 통계 따지고 뭐 몇 명 분석 이렇게 하면은 벌써 사교형이라고, 아니 분석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교형은요, 갈등 상황에서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정말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교형. 안정형은요, 말리거나 침묵합니다. 그래서요, 스트레스가 팍 쌓일 때 주도형은요, 운동으로 풀고, 사교형은 사람을 만나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술을 마십니다. 분석형은요,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해요. 독서. 안정형은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할 때, 아니, 이제 그 가계부를 쓸 때, 당신이 200만원 줬는데 5만원 남았어요. 이러면 주도형. 그런데 분석형은 두부 1,000원, 콩나물 1,000원. 그래서 5만원 남았어요. 또 사교형은요, 가계부 자체가 없습니다. 돈도 아무데나 찔러 넣어서 코트를 딱 입으면 여기서 10,000원 나오고 여기서 5,000원 나오면 거의 사교형일 가능성이 많고요. 안정형은요, 오늘 쓸 가계부를 내일이나 이틀 후에 씁니다. 네, 이게 뭐 딱 맞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럼 돈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돈 관리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쭤보면요, 돈 관리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러면 네, 분석형이 해야 됩니다 이래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네, 예상 바뀐가요? 그럼 저는 무슨 형일까요? 저는 A형입니다. A형. 네. 어떤 분들은요, D형 막 이러는데 일을 할 때는 D형이지만 평소에는 I형이에요. 전 고민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잠을 못 자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일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하고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공부벌레, 책만 읽는 사람은 책벌레, 또 일만 하는 사람은 일벌레, 돈만 아는 사람은 돈벌레. 그럼 저는 무슨 벌레일까요? 저는 해벌레입니다. 해벌레. 저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공자, 노자, 장자보다 더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공자, 맹자, 장자보다 좋은 거? 저는 웃자라고 생각합니다. 웃자보다 더 좋은 거? 함께 웃자. 네,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10대에는 60대가 할매인 줄 알았다. 20대에는 60대가 아주매인 줄 알았다. 30대에 60대는 생각이 안 나네. 30대 때 60대는 어른인 줄 알았다. 왜 기억 못해 이러시지 말고요. 제 나이대 되니까요. 생각하는 거하고 나오는 말이 달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에 60대는 어른인 줄 알았다. 40대에 60대는 대선배인 줄 알았다. 50대 때 60대는 언니인 줄 알았다. 제가 60이 넘고 보니까요. 60도 굉장히 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70대, 80대 우리가 그 나이대에서 60대, 70대를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은 나이로 알았지만 살아보니까 70대도 젊고 80대도 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주변에 보면은 왜 저렇게 핏대를 내나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력,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이 직접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계속 말하면 핏대만 내고 이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징징거리는 사람.
전화를 걸으면 제가 귀곡산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여보세요 이래요. 아니 그것도 힘차게 여보세요? 너니?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여보세요 이래. 어차피 통화하는 거. 어차피 태어난 거 재밌게 살고요. 어차피 일하는 거 열심히 하고 어차피 노는 거 재밌게 놀고 어차피 태어난 거 정말 보람있게 값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묘비명에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에 썼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세 60대고 70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후배가 있어요.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지금 아는 걸 또 안 하면은 다음에 가서도 또 그때 알았더라면 이럴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남편이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황금, 지금, 소금이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가장 중요한 금 세 개가 뭐야? 하고 딱 물어봤더니 문자가 띄고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남편이 다시 보냅니다. 째금, 방금, 입금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수금, 지금, 입금이면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겠죠. 근데 퇴직금, 방금, 입금하면 직장을 그만둔 거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런데 비상금, 지금, 입금하면 아내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아내한테 보내줬으니까 기분 좋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쟤는 성격이 그렇게 과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쟤는 안 건드리는 게 나아. 근데 쟤는 느리기 때문에 그냥 느리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면 돼 이렇게. 그래서요 주도형하고 사교형은 외향적이고요. 분석형하고 안정형은 내향적입니다. 또 주도형하고 분석형은요 일 중심이고요. 일 중심인데 속도가 빠르면 주도형, 속도가 느리면 분석형. 사람 중심인데 속도가 빠르면 사교형, 속도가 느리면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조직에는 주도형이 있어야 리더도 또 생기고요. 또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일 처리가 잘 되고 또 사교형이 있어야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겠죠. 또 꾸준히 안정적인 사람들이 또 착실하게 일해주기 때문에 조직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시킨 자제분들이 있다면 근데 연애 결혼이 어쩔 수 없지만 중매 결혼일 땐 이런 성격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주도형이면 어떨까요? 막 허구한 뭐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둘 다 사교형이면 사람 좋아하니까 허구한 사람 불러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 허덜나겠죠. 또 둘 다 분석형이야. 아들도 분석형이고 며느리도 분석형이다 이러면요. 자식이 스트레스 받겠죠. 90점 받았는데 왜 국어는 60점이냐고 따지면 자식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스트레스 받겠죠. 또 둘 다 안정형이야. 부부가 둘 다 안정이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느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형하고 안정형하고 둘 다 느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느려요. 분석형은 분석하느라고 느리고요. 안정형은 느리니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딱 볼 때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분석형 해서요. 외향이면 주도형하고 사교형, 내향이면 분석형하고 안정형. 일 중심은 주도형하고 분석형인데 속도가 빠르면 주도형, 속도가 느리면 분석형.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중심인데 속도가 빠르면 사교형, 속도가 느리면 안정형. 그래서요 이런 거를 아시게 되면 그래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에서도요 쟤는 주도형이라서 성격이 파르르 하지만 또 뒤끝이 없어. 또 쟤는 분석형이어서 제가 친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러 갈 때 장소나 비용이나 걱정을 안 해도 돼.
이러면 또 분석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분위기 메이커였으니까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르신들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이해를 하셔서 화내는 친구들은 또 분위기 메이커 친구들이 좀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등 두들겨주고, 쟤는 너무 분석형이니까 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즐겁게 레크레이션으로 또 풀어줄 수도 있고, 안정형은 좀 느리지만 주도형 친구가 빨리빨리 모이기로 했는데 느려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갖고 서두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친구 관계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주머니에 개구리가 하나 살았어요. 개구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게 매일 기도를 해주면요, 제가 예쁜 공주로 환생할 수 있어요.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내 나이 돼봐라 예쁜 공주보다는 여기 주머니에서 개굴개굴 울어주는 친구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100세인데요. 75년 동안 건강하게 결혼해서 75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을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결혼한 지 7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는 결혼하서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되면 50분씩 걷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운동을 해서 건강하지만 할머니는 운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75년을 건강하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보게 양반, 내가 다투고 나면 50분을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걷나 안 걷나 우리 부인이 이렇게 뒤쫓아오면서 염탐하느라고 본인도 50분 걷게 돼서 그래서 건강한 거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긴장감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요, 남에게 퍼주는 걸 좋아해서 저희 엄마가 항상 그렇게 퍼주는데도 남편을 안 주고 사는 거 보면 용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밌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남편을 경매합니다. 옵션으로 시어머니 신우이, 이렇게 했어요. 옵션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경매에 팔리지가 않았다는 유머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기분파고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많이 부딪혔죠. 막 설거지를 하면 수돗물을 아껴 씁시다 붙여놓고, 또 전화를 딱 걸기도 전에 딱 수화기 들었을 뿐인데 전화도 오래 쓰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아유 걸기 싫어 딱 내려놓습니다. 남편은 막 이렇게 걸레 들고 이렇게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청소를 잘하니까 저는 칭찬만 많이 했어요. 여기도 어쩜 이렇게 청소를 잘해요. 아마 이 동네에서 남편들 중에서 아마 당신이 청소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면 제 남편은 좀 단순한 게 장점이거든요. 잔머리 쓰거리지 않아요.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도 청소 내일도 청소. 저는 또 덤벙덤벙 그래요. 저는 허당원입니다. 남편이 꼼꼼하기 때문에 이런 허당이 또 제대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제 아들은 또 아빠를 닮아서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꼼꼼한. 잘 때도 엄마 줄 맞춰서 자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덜렁덜렁 하니까 보완이 많이 됐는지 얘도 그렇게 막 꼼꼼하던 이런 스타일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입맛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러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저렇기 때문에 아니야, 이럴 거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자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 나 같은 성격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좀 힘들었겠다. 또 상대방도 제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덤벙거리고 사람 좋아하는데 꼼꼼한 나를 만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네, 전화 요금도 기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야, 그런 통화를 뭘 하냐? 남편한테 전화했고 말하려면 벌써 끊었어요. 띠띠띠띠. 난 할 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게 되고요. 또 수돗물 콸콸콸콸 하는 거를 네, 이렇게 비누칠 네, 퐁퐁 한 다음에 헹굴 때면 또 물을 틀게 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러면서 검소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또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장가 가라 이랬더니 엄마가 한 번 더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을 어떻게 또 갑니까? 이제 못 갑니다. 제가 네, 물어봤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은 분들 이랬더니 여자분들은 네, 14%, 남자분들은 38%.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부인하고 왜 또 결혼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딴 여자 만나서 적응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적응하는데 38년 막 이렇게 걸렸는데 또 언제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적응하냐 이거죠. 살았던 사람, 살았던 남편, 살았던 아내랑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저도 6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100%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는 거다. 또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절대로 부부는 헤어지지 못한다. 너도 나 만났으니 불쌍하고 나도 너 만났으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대요. 이 방 저방에도 어떤 방? 서방. 이 집 저도 어떤 집? 내 아내. 어떤 분이 이래요.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래요. 양주동 박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막 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학생이 교수님 그 지난번에 하신 내용인데요 이러더래요. 양주동 박사님이 이보게 하다못해 속 뼈다고도 몇 번씩 우려먹는데 내 얘기 2번 들었기로 서니 했더니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갔대요. 속 뼈다고도 2번씩 우려먹는데 제 얘기 2번 들으면 좀 어떠십니까? 한 번 더 들었다고 속 뼈다고 한 번 더 우려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와 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